이 돈 받고 갈 때는 제발 택시라도 타고 가요. 상견례 자리에 걸어오는 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돈 뭉치가 차가운 바닥을 뒹굴어요. 시계를 내려다보던 은채의 어머니가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 천박한 결혼 지금 이 시간부로 파혼하겠습니다. 걸어서 호텔에 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던 모녀의 서늘한 눈빛이 예비시댁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발로 찬 복덩이가 거대한 산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과연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쨍쨍하게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이 라온 호텔의 통유리창에 부딪혀 사방으로 부서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채와 설아가 호텔 정문을 향해 나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면바지에 깨끗하게 다린 셔츠 차림으로 마치 가벼운 동네 산책이라도 나온 듯한 모습이죠. 은채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엄마인 설아의 팔짱을 꼭 껴요. 은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옆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날씨가 너무 덥죠? 그냥 택시라도 타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설아가 은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은채야.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손잡고 이 길을 걷고 싶었어. 걷다 보면 차 안에서는 못 보던 꽃들도 보이고 얼마나 좋니? 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은채를 안심시켰지만 은채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어요. 호텔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요란한 타이어 마찰 소리를 내며 은색 외제차 한 대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발레 파킹 직원이 서둘러 뒷좌석 문을 열자 온몸에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옥분이 고개를 치켜들며 내렸죠. 옥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하더니 자기 앞을 지나가던 은채와 설아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옥분이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은채의 발등 위로 툭 떨어뜨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사람인 줄 몰랐네. 상견례 자리에 차도 없이 이 뙤약볕에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옥부는 은채의 발등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열쇠를 줍지도 않은 채 설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은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얼른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었죠. 은채가 옥분에게 열쇠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미리 와 계셨네요. 저희가 조금 늦었나요? 옥분은 은채가 건네는 열쇠를 낚아채듯 뺏어들고 자기 가방에 쑤셔 넣으며 쏘아붙였어요. 너희 집에는 차가 한 대도 없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될 사람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 땀범벅이 돼서 걸어오다니. 우리 기태가 평소에 너를 어떻게 입히고 다녔길래 꼴이 이 모양이야? 옥부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은채의 셔츠 소매를 손가락 끝으로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아는 옥분의 무례한 행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죠. 설아가 옥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걷고 싶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지더군요.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옥분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옥분은 설아의 대답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호텔 안으로 평평 걸어 들어갔죠.
호텔 내부로 들어서자 에어컨에 찬 공기가 두 사람의 살결에 닿았습니다. 안내 직원의 인도를 받아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VIP룸으로 들어서니 이미 기태와 그의 아버지 상만이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만은 은채와 설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삐딱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죠. 상만이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거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은채 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는 집은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상만의 질문은 인사도 생략된 채 다짜고짜 상대의 형편을 떠보는 무례한 것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기태는 은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은채의 손을 식탁 아래서 꽉 움켜쥐었죠. 기태가 은채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채야,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결혼하면 우리 집 수준에 맞게 살겠다고 약속해. 기태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은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였어요. 은채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기태마저 시댁의 오만함에 동조하는 것을 보고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옥분이 다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차 한 대 뽑을 돈이 없어서 상견례장에 걸어오는 집안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내가 남들한테 사돈떼기 걸어왔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니? 옥부는 은채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옥부는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툭 던지며 설아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가요. 우리 기태랑 은채가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가는 길에는 이 돈으로 택시라도 타고 가시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걸어다니는 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돈다발이 탁자 위를 구르며 설아의 찻잔 옆으로 떨어졌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기태와 상만은 당연하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설아는 탁자 위에 놓인 돈 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정확히 5분이 지나는 순간이었죠. 설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설아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옥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고작 돈 몇 푼과 자동차로 판단하는 천박한 분들과는 우리 딸의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이유가 없겠군요. 옥부는 예상치 못한 설아의 반격에 당황하여 입을 벌린 채 설아를 올려다봤죠. 상만 역시 눈썹을 치켜세우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기태가 다급하게 은채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은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너희 생각해서 주신 돈인데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은채는 기태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태 씨, 당신이 방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봐요. 방관하는 것도 가해라는 걸 오늘 똑똑히 알았네요. 이 결혼, 이 시간부로 끝이에요. 은채와 설아는 미련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설아의 연락을 받은 호텔 총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지배인은 설아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설아가 복도를 걸어가며 지배인에게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태산 유통과 맺은 모든 물류 계약을 당장 파기하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서늘한 위엄으로 가득 찼죠. 지배인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전달했어요. 설아는 복도 끝에서 주머니에 있던 전용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가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명령하며 말했어요. 나 한설아야. 태산 유통에 빌려준 자금들 오늘 안으로 전부 회수해.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털어버려. 설아의 지시는 간결하고도 무거웠죠. 은채는 엄마의 낯선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을 향한 정당한 응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나오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압도적인 검은색 의전 차량 5대가 길게 늘어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대기하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은채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바라봤어요. 설아는 은채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했죠. 은채야,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너를 무시했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차는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룸 안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비웃고 있을 옥분과 상만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설아의 지시 한마디에 태산 유통이라는 모래성은 밑바닥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채는 엄마의 품 안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은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주인이 되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건물들이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나고 두 모녀의 본격적인 복수극은 이제 막막이 올랐습니다. 태산 유통의 몰락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진행될 거예요. 은채와 설아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저 너머의 파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설아가 폭풍처럼 방을 휘쓸고 나간 뒤에도 VIP 룸 안의 공기는 여전히 오만함과 천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옥부는 설아가 남기고 간 서늘한 경고를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하며 탁자 위에 놓인 금색 호출벨을 요란하게 눌러댔습니다. 옥부는 금사로 수놓인 손수건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아내며 기태를 향해 말했죠. 기태야, 저런 무식한 사람들 말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어른 앞에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원. 당장 지배인 불러서 제일 비싼 와인이랑 디저트 다시 가져오라고 해라. 우리 기분 잡친 거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니? 기태는 은채가 떠난 문 쪽을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이며 옥분의 옆자리에 다시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았죠. 기태는 옥분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은채가 긴장해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조금 지나면 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전화 올 거예요. 우리 집 아니면 어디에 시집을 가서 이런 호강을 누리겠어요. 아마 지금쯤 호텔 로비에서 후회하면서 울고 있을걸요. 상만 역시 콧방귀를 뀌며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상만이 기태의 말을 거들며 거드름을 피웠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은채, 저 아이, 우리 기태 없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나 해야 할 텐데.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누구 앞에서 파혼 소리를 입에 올려. 세 사람이 다시 승리감에 도취하여 웃음을 터뜨리던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놓아두었던 상만의 휴대전화가 진동음을 내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상만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확인하더니 이내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상만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고쳐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주다니. 당장 내일이 만기인데 지금 원금을 전부 갚으라는 게 말이 돼? 지점장 연결해. 당장 지점장 바꾸란 말이야. 상만의 고함이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옥분과 기태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상만은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자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죠. 상만이 전화를 받으며 룸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옥분이 상만의 소매를 거칠게 붙잡으며 불안하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갑자기 왜 그런데요? 우리가 거래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만은 옥분의 손을 귀찮다는 듯 거칠게 뿌리치며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죠. 상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태와 옥분을 번갈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야. 우리 회사 주거래처인 설원 물류에서도 지금 당장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단 말이야. 물류가 막히면 우리 회사는 하루도 못 버티고 부도가 난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뒤덮였어요. 상만이 정신없이 전화를 돌리는 사이 룸문이 거칠게 열렸죠. 호텔 총지배인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을 대동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에는 아까의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범죄자를 취조하는 형사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뿐이었죠. 지배인이 상만 앞에 서서 짧게 목례하며 말했습니다. 고상만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이 방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태산 유통 관계자분들은 본 호텔의 모든 구역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되셨습니다. 옥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배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무례야.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마인데 감히 누구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신들 미쳤어? 당장 지배인 윗사람 불러와.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지배인은 옥분의 발악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죠. 지배인이 옥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덧붙였어요. 이미 귀하의 모든 신용카드와 법인카드는 정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 비용과 룸 예약비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지금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상만과 옥분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기태가 다급하게 은채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차갑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기태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결국 옥분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정판 명품 가방이 호텔 측에 담보로 잡혔죠. 세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팔을 붙잡힌 채 로비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한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설원그룹 소유의 펜트하우스 안이에요. 은채는 거실의 커다란 창밖으로 펼쳐진 노을 풍경을 보며 아직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죠. 설아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런 딸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설아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은채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채야, 많이 놀랐지.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네가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 절대로 본성을 고치지 않는단다. 네가 겪은 수모, 엄마가 다 갚아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은채는 엄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정말 우리가 태산 유통을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랑 평범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설원그룹이 우리 집안 거였다니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설아는 은채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눈빛을 반짝였어요. 내 아빠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가 바로 이 설원그룹이야. 태산유통은 우리 물류 시스템 없이는 물건 하나 못 파는 작은 하청업체에 불과하단다. 은채야, 이제 네가 내 옆에서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직접 지켜보렴. 사람을 업신여긴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화려한 명품관이 밀집한 백화점 입구입니다. 옥부는 어제의 수모를 잊으려는 듯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 평소 자주 찾던 매장으로 들어갔죠. 옥부는 직원에게 진열된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가리키며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확인하더니 옥분에게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숙이며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시면 그것으로 도와드릴까요? 옥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가방 안에 모든 카드를 꺼내 점원의 얼굴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죠. 하지만 내놓는 카드마다 연달아 결제가 거부된다는 기계음만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옥분을 힐끔거리며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백화점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다 그 가난뱅이 모녀가 나한테 저주를 걸어서 그런 거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태산 유통 사모님이야. 당장 결제해. 비슷한 시각 기태는 은채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로비에서 고함을 쳤어요. 기태는 은채가 나타나면 무릎이라도 꿇려 사과하게 만들고 다시 붙잡아서 집안을 살려내라고 협박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은채의 팀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내려와 차가운 얼굴로 기태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고기태 씨, 강은채 대리는 이미 어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 기밀을 당신네 회사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법무팀에서 당신네 회사를 고소할 예정이니 다시는 이곳에 발붙일 생각 마세요. 기태는 허탈한 표정으로 회사 건물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죠. 하늘에서는 예보에도 없던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상마는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며 이빨을 부딪히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마치 빗물에 젖은 종이장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설아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은 이미 태산 유통의 장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는 태산 유통의 하도급 갑질과 수년간 저질러온 세금 포탈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익명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은채는 설원그룹 본사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봤죠. 은채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기태가 비에 젖은 채 초라하게 걷고 있는 뉴스 기사를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 없이 걸어오는 자신들을 거지라며 비웃던 예비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제차 한 대 굴릴 여유조차 사라진 채 차가운 빗속을 정처 없이 헤매는 진짜 거지의 처지가 되었죠. 설아는 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창밖에 거센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설아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은채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이제 겨우 시작이란다.
자신들이 발로 찬 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산이었다는 걸 살점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다.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도심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죠. 상견례장 호텔방에서 시작된 작은 분노의 불꽃은 어느새 태산 유통이라는 거대한 악을 태워버릴 맹렬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은채와 설아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정의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졸부들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은 이제 막 웅장한 소리를 내며 시작되었죠. 세상은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도심 외곽의 낡고 어두운 건물 지하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깔려 있어요. 한때 촉망받는 기업의 후계자였던 기태는 이제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낡은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연신 손톱을 깨물고 있습니다. 방 안쪽에서 육중한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며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사채업계의 대부 마석구가 모습을 드러냈죠. 마석구는 길게 타들어가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기태를 빤히 응시했어요. 마석구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고기태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냄새를 아주 잘 맡거든. 지금 당신 몸에서 나는 이 지독한 패배의 냄새 말이야. 그래, 그 잘 나가던 태산 유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앞이 캄캄한가. 기태는 마석구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죠.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발 그 모녀를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기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석구는 기태의 비굴한 모습이 만족스러운 듯 탁자 위로 몸을 쑥 내밀었죠. 마석구가 금고에서 누렇게 빛바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비밀 장부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걸 찾아오면 당신 집 빚은 물론이고 설원 그룹의 목줄을 쥐게 해주지. 그게 바로 당신이 다시 외제차 타고 떵떵거릴 수 있는 유일한 열차표야. 어때? 한번 해보겠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텐가? 기태는 사진 속 은채의 얼굴을 증오 섞인 눈으로 쏘아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기태가 이빨을 득득 깔며 마석구에게 외쳤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 은채의 심장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찾아낼게요. 그 장부만 있으면 정말 우리 집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마석구는 대답 대신 기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죠. 비슷한 시각 인천공항 입구에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체격의 남자가 서 있어요. 검은색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쓴 한도준은 특수부대 출신다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도준은 미리 마중 나와 있던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받으며 차갑게 물었죠. 누님과 은채는 무사합니까? 태산 유통이라는 하찮은 곳이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놈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비서가 차 문을 열며 한도준에게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현재 설아 회장님께서 태산 유통을 압박하고 계시지만 사채업자 마석구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꼬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채 아가씨를 노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도준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매서운 눈빛을 빛냈죠. 한도준은 차 뒷좌석에 앉아 은채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한도준이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음조리듯 말했습니다. 누님은 법과 정의를 믿으시겠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매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놀랍군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건 법전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이 될 겁니다. 며칠 뒤 저녁, 은채는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에 은채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때 전신주 뒤에서 기태가 갑자기 나타나 은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태는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이 휑하게 패인 몰골로 은채의 양어깨를 강하게 움켜잡았죠. 기태가 은채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은채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네가 설원그룹 딸이라는 거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했던 말들도 다 취소할게. 네가 엄마한테 말해서 우리 집 지원 좀 해주면 안 될까? 은채는 기태의 몸에서 나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광기에 질려 그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은채가 차가운 시선으로 기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태 씨, 우리 사랑은 상견례 날 그 호텔룸에서 당신이 방관할 때 이미 죽었어요. 이제 와서 사랑을 구걸하는 게 정말 구역질 나고 끔찍하네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기태는 은채의 거절에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다시 달려들었죠.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내 아빠가 남긴 장부 그거 어디 있어? 그거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단 말이야. 은채는 기태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주머니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어요. 은채가 뒤로 물러나며 기태를 향해 외쳤습니다. 장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쳤으면 곱게 미쳐요. 당장 비키지 않으면 쏠 거예요. 비키라고요. 은채는 기태가 주춤하는 사이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달려나갔죠. 다음 날 아침 설원그룹 본사 로비에는 평화 대신 폭풍이 몰아쳤어요. 마석구가 매수한 부패한 검찰 수사관들이 수십 명이나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설아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죠. 수사관 중 한 명이 설아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말했어요. 한설아 회장님, 당신을 공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순순히 수갑차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설아의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밖에서 달려온 은채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향해 달려갔죠. 은채가 수사관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갑까지 채워요? 당장 이거 풀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죄도 없단 말이에요. 설아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뒤로 감추며 은채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설아가 은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당황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잠깐 오해가 있어서 조사받으러 가는 것뿐이니 너는 회사를 지키고 있거라. 도준이 삼촌이 곧 올 테니 절대로 울지 말고 당당하게 있어야 한다. 설아가 연행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옥부는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출 듯 날뛰었죠. 옥부는 미리 준비해온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은채의 발등 위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도둑년들아, 남의 집안 풍비박산 내더니 꼴 좋다.
너희 엄마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테니까 너도 각오해라. 이게 다 우리 기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대가니까 똑똑히 기억해. 옥분의 폭언에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은채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타난 한도준이 은채의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쥐었죠. 한도준은 옥분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시계 하나를 꺼내 은채의 손바닥 위에 올려줬어요. 한도준이 은채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건 내 아빠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시계다.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내게 맡기신 거야. 삼촌이 왔으니 이제 네가 올 차례는 끝났다. 저 무례한 여편네와 그 아들놈이 지옥 구경을 하게 해주마. 한도준은 옥분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입 조심하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조만간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법이고 뭐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도준의 살벌한 기세에 눌린 옥분은 웅얼거리며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어요. 한편 어두운 취조실 안에서 설아는 홀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부패한 수사관이 담배 연기를 설아의 얼굴에 내뿜으며 비아냥거렸죠. 한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실토하시죠. 마석구 씨가 이미 당신의 비자금 장부를 다 제출했어요. 당신이 죽은 남편 명의로 돈 세탁했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순순히 불면 형량이라도 줄여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설아는 얼굴에 닿는 담배 연기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수사관을 빤히 쳐다봤어요. 설아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님, 사냥개는 주인을 잘 골라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물고 있는 게 고기가 아니라 뜨거운 숯덩이라는 걸 곧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입안이 다 타버려도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딸과 동생이 지금 밖에서 당신의 목줄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설아의 목소리는 취조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서늘하게 울려 퍼졌죠. 밖에서는 마석구가 기태를 옆에 끼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원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전광판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태는 이제 다 끝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려 했지만 마석구의 눈은 이미 설원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통째로 삼킬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도준과 은채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두운 구름이 설원그룹 위를 덮고 있었지만 그 구름 뒤에는 더 강력한 번개를 품은 폭풍우가 태산 유통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은채는 아빠의 시계를 꽉 움켜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인 설아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 안으로 끌려 들어간 뒤 은채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끊임없이 떨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은채의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은채의 심장을 채찍질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은채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떨군 채 아빠가 남겨주신 시계의 초침 소리에만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죠. 그때 멀리서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은채의 어깨 위에 따뜻한 외투를 덮어주며 곁에 앉았어요. 은채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어린 시절 은채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던 초등학교 동창이자 천재적인 해커로 성장한 제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이가 은채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은채야, 늦어서 미안해. 내 소식 듣자마자
마석구 그 인간이 쓰는 서버부터 통째로 털어버렸어. 너까지 기운 잃으면 설아 아주머니는 정말 큰일 나. 내가 찾은 거 한번 볼래? 이게 바로 네가 기다리던 희망이 될 거야. 은채는 제이가 건네는 캔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은채가 제이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이야,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죄인 취급받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 평생 남한테 해 끼친 적 없는 분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마석구랑 그 예비시댁 식구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꾸민 이 추악한 연극을 내가 직접 끝내버리고 싶어. 제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은채의 눈앞에 가져다 대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죠. 화면에는 마석구와 태산 유통의 고상만이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와 비자금 세탁 경로가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었어요. 제이가 화면 속 특정 문구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설명했습니다. 이것 봐, 마석구가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먹인 날짜랑 계좌번호까지 다 잡혔어. 그리고 설아 아주머니에게 덮어 씌운 횡령 장부가 사실은 마석구가 가짜로 만든 파일이라는 증거도 확보했지. 이걸 검찰에 들이밀면 아주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걸어 나오실 수 있어. 은채는 제이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죠.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며 한도준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은채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엄마는요?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이가 찾은 증거들이 다 있어요. 마석구가 가짜 장부를 만들어서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래요. 한도준은 제이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훑어보더니 매서운 눈빛을 빛내며 이동식 저장 장치를 건네받았죠. 한도준이 은채의 떨리는 어깨를 묵직한 손으로 다독이며 말했어요. 은채야, 고생 많았다. 제이 군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 이 자료라면 부패한 검사놈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놈들 목줄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당장 차장검사 방으로 가서 단판을 지을 테니 너는 여기서 엄마 맞이할 준비나 하고 있거라. 한도준은 자료를 들고 다시 검사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고성이 오가더니 수사관들이 당황하며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죠. 은채는 기적 같은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며 수척해진 모습의 설아가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채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죠.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나 정말 엄마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이랑 삼촌이 증거 다 찾아서 이제 다 해결됐어요. 설아는 은채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아가 은채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은채야. 삼촌이랑 내 친구 덕분에 무사히 풀려났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우리 은채가 엄마를 구하기 위해 큰일을 해냈어. 이제 나를 함정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천박한 인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시간이 온 것 같구나. 석방된 설아와 은채는 곧바로 제이의 비밀 작업실로 이동했죠. 제이는 은채 아빠의 유언장에 숨겨진 마지막 암호를 풀어내어 태산 유통의 모든 지분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위임장이 보관된 금고 위치를 찾아냈어요. 은채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채가 서류를 품에 안고 설아를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죠. 엄마, 이제 제가 직접 나설게요.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어서 보호만 받는 딸로 살지 않겠어요. 태산 유통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욕을 만배로 돌려주기 위해 제가 직접 경영 전면에 서고 싶어요. 우선 그들이 믿고 있는 마석구의 자금줄부터 끊어버릴게요. 설아는 딸의 성숙하고 단호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가 은채의 손목에 있는 아빠의 시계를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제이야, 태산 유통의 주식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다오. 은채야, 너는 내일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공격을 시작하거라. 자신들이 발로 찬 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산이었다는 걸 알려주자꾸나. 다음 날 오전, 옥부는 설아가 구속된 줄로만 알고 자신의 허름한 지하방에서 기태와 함께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옥분이 낡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기태에게 신나서 말했어요. 기태야, 이제 다 끝났다. 그 가난뱅이 모녀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마석구 씨가 조만간 우리한테 설원그룹 지분도 좀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시 그 펜트하우스로 들어갈 준비나 하자꾸나. 벌써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져서 살 수가 없네. 기태 역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제차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옥분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요, 엄마. 은채 그년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더니 꼴 좋게 됐죠. 제가 이번에 차 뽑으면 엄마 제일 먼저 태워드릴게요. 상견례 때 당했던 거 몇 배로 갚아줘야죠. 이제 우리 인생에 걷는 일 따위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때 옥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옥분은 화면에 뜬 은채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기세등등하게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은채 너니? 아직도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경찰들이 너는 안 잡아가든? 내 엄마 면회는 다녀왔니? 그 나이에 차가운 옥밥 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채의 목소리는 옥분의 예상과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죠. 은채가 한자 힘주어 옥분에게 통보하며 말했어요. 아줌마 꿈 깨세요. 우리 엄마 방금 무혐의로 풀려나셨거든요. 오히려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있는 건 당신들이 믿던 마석구와 당신들 회사를 사기로 집어삼키려던 수사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텔레비전 뉴스 좀 보시죠. 당신네 태산 유통이 누구 손으로 넘어갔는지 똑똑히 확인하라고요. 옥부는 전화를 든 채 사색이 되어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태산 유통의 주식이 설원그룹에 의해 적대적 인수가 완료되었다는 속보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었죠. 상만이 운영하던 회사의 간판이 내려가고 설원그룹의 로고가 붙는 광경이 화면 가득 비춰졌어요. 기태는 들고 있던 카탈로그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펜트하우스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죠. 이제 당신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시간이에요. 걸어오는 게 가난해 보인다고요? 이제는 걷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걷게 만들어 줄게요. 당신들이 비웃었던 우리 엄마와 나의 방식,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절대로 정신 잃지 말고 똑똑히 지켜보세요. 옥부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기태는 옥분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절망 속에서 만난 제이라는 희망과 한도준의 결단력 그리고 은채의 차가운 분노가 합쳐져
거대한 반격의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태산 유통이라는 모래성은 이제 완전히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은채는 전화를 끊고 옆에 서 있는 설아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죠. 설아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은채를 응시했어요. 설아가 은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정말 장하구나.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남은 인생 동안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세상은 가진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의 것이라는 걸 말이야. 제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두 모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어두웠던 밤은 가고 창밖으로는 어느덧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채와 설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승리자의 당당함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몰락의 끝에서 시작된 이들의 반격은 이제 가장 화려한 성공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죠. 태산 유통 일가족의 절규는 도심의 소음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져 갔어요. 태산 유통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본사 강당 앞은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과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린 상마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 깃을 고쳐 세우며 자신을 향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받아냈습니다. 옆에 선 옥부는 보란듯이 가장 아끼던 악어 가죽 가방을 팔에 걸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죠. 옥분이 강당 입구에 레드카펫을 밟으며 상만의 귀에 대고 의기양양하게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만 지나면 그 건방진 모녀는 영영 끝이에요. 마석구 씨가 지분 정리를 다 끝냈다고 확답을 줬으니 이제 우리가 설원그룹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상만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강당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감히 우리 태산 유통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주들 앞에서 똑똑히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 가난뱅이 모녀, 지금쯤 검찰청 구석진 방에서 서로 붙잡고 질질 짜며 후회하고 있겠지. 상만과 옥부는 강당 정중앙에 마련된 상석에 앉아 자신들을 지켜보는 주주들을 향해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주총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 뒷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리며 은채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어요. 은채는 상견례 때의 수수했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최고급 남색 정장에 아빠의 유품인 은색 시계를 차고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은채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죠. 은채가 상만과 옥분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태산 유통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원그룹의 공식 대리인이자 태산 유통의 지분 51%를 확보한 최대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상만은 믿기지 않는 소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만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채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서 헛소리를 짓거려. 지분 51%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보안 요원들, 저 미친년이 주총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은채는 상만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게 리모컨을 눌렀죠.
강당 중앙의 대형 화면에는 상만이 그동안 저질러온 이중 장부 기록과 하청업체들을 압박해 비자금을 조성했던 정황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은채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만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상만 씨, 당신의 추악한 시대는 정확히 10분 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이 사진의 과반수가 당신의 대표이사 해임안에 서명했고, 저는 오늘부로 태산유통의 모든 경영권을 설원그룹으로 귀속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쌓아올린 이 가짜 성, 오늘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드렸습니다. 옥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꿈인 듯 머리를 감싸 쥐다가 이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은채를 향해 달려들었죠. 옥분이 은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어요.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놓다니. 내 엄마랑 같이 감방에서 썩었어야 할 년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집 돌려내. 대기하고 있던 한도준의 보안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옥분을 가로막아 제압했습니다. 한도준이 옥분의 팔을 뒤로 꺾어 고정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죠. 입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모든 추태는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으며 당신이 내뱉는 천박한 말 한마디가 추가 고소의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그나마 남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일 텐데요. 옥부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강당 바닥을 발로 차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상만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고 그때 강당 뒷문을 열고 들어온 수사관들이 상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사가 상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했죠. 고상만 씨, 당신을 대규모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설원그룹 측으로부터 완벽하게 제출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 순순히 동행하시죠. 상만은 수갑찬 손을 가리려 애쓰며 비참한 몰락의 길로 끌려나갔어요. 강당 밖에서는 그동안 태산유통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장님들이 상만과 옥분을 향해 분노 섞인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죠.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설아는 은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설아가 은채의 대견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정말 고생 많았다. 저들이 너를 비웃던 그 호텔방에서 시작된 응어리가 오늘 네가 이룬 이 당당한 승리로 드디어 깨끗하게 씻겨나갔구나. 이제 무거운 짐은 삼촌에게 맡기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두 모녀는 화려한 호텔 식사 대신 은채가 어릴 적부터 엄마와 자주 가던 낡고 허름한 시장 골목의 국밥집을 찾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두 그릇을 가운데 두고 앉아 은채와 설아는 그동안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맛있게 수저를 들었어요. 은채가 고기 한 점을 듬뿍 떠서 엄마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비싼 스테이크보다 이 뜨끈한 국밥이 100배는 더 맛있네요. 오늘 상만이랑 옥분이 표정 보셨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는 표정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설아가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그래, 사람을 외모와 차 한 대로만 판단하던 그들에게는 오늘의 몰락이 평생 뼈에 사무치는 교훈이 되었을 거다. 은채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승리란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제이와 만나 향후 자산 처리 계획을 논의했어요.
제이가 노트북 화면에 태산 유통에 남은 자산 처분 리스트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상만이네 집이랑 그동안 사들였던 외제차들 전부 압류 들어갔어. 거기서 환수된 돈으로 예전에 태산 유통한테 돈 떼었던 하청업체 사장님들 보상금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야. 이게 바로 네가 원하던 정의로운 마무리 맞지? 은채는 제이의 손등을 가볍게 다독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응, 제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다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지. 그리고 마석구의 횡포에 눈물 흘렸던 상인들도 우리가 돌봐줘야 해. 비슷한 시각 옥분이 살던 호화빌라 입구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가득했어요. 옥분이 아끼던 명품 가방들과 외제차 시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빈틈없이 붙었습니다.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압류 딱지를 손톱으로 긁어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죠. 집행관이 옥분의 어깨를 밀쳐내며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미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은 설원그룹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니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개인 짐을 모두 빼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며 목을 놓아 절규했습니다. 기태 역시 취업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했다는 통보를 받고 술병을 든 채 빗물 고인 거리를 방황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은채 모녀를 향해 던졌던 비릿한 비웃음은 이제 고스란히 그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 박히고 있었어요. 해질녘 은채와 설아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아가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은채야, 이제는 알겠지?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그 손으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느냐에서 나오는 거란다. 오늘 네가 보여준 당당함과 배려가 바로 설원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거야.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늘 낮은 곳을 살피는 사람이 되거라. 은채는 엄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노을빛에 반짝이는 아빠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두 모녀 앞에는 파괴적인 복수 대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찬란하고 당당한 행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걷는 행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승리자의 행진이 되었죠. 태산 유통의 잔재는 노을 속으로 사라지고 은채와 설아의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찬란하게 막을 올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진실한 승자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듯했던 한 달 뒤의 어느 새벽이에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고 있던 은채의 일상 위로 다시금 시커먼 죽음의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버려진 지하 창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감옥을 탈출해 수배 중이던 마석구가 비릿한 담배 연기를 안개처럼 내뿜고 있어요. 그의 앞에는 며칠째 씻지도 못해 초라한 몰골을 한 옥분과 기태가 마치 유일한 구원자라도 만난 듯 마석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죠. 마석구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기태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기태 씨, 억울해서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 저 모녀는 지금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당신들 비웃고 있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쥐새끼처럼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으니 말이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겁쟁이처럼 굴면서 도망칠 건가? 기태는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마석구의 구두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태가 이빨을 득득 깔며 마석구를 향해 처절하게 내뱉었죠. 시키시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강은채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년의 목을 조를 수만 있다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사장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태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비뚤어진 복수심과 탐욕만이 가득 차올라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옥분 역시 광기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옥분이 헝클어진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마석구에게 애원하듯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모녀만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은채 그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잘난 엄마니까 은채를 미끼로 쓰면 한서라도 제 발로 기어 나올 게 뻔해요. 그때 한꺼번에 숨통을 끊어버리자고요.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마석구는 두 사람의 비참한 몰락이 만들어낸 광기에 만족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석구가 기태의 손에 낡은 대포폰 하나를 쥐어주며 싸늘하게 명령했죠.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은채에게 연락해. 내 엄마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하란 말이야. 정이 많은 년이니 분명히 혼자 확인하러 달려올 거다. 준비된 차로 납치해서 예전 태산 유통 창고로 데려와. 알겠나?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으니 실수하지 마라. 비슷한 시각 은채는 늦은 밤까지 사회공헌재단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은채의 휴대전화로 기태의 다급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은채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어.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도 못 시키고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 계셔. 너한테 죽을 죄 지은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은채는 기태를 증오하면서도 옥분이 위독하다는 말에 상견례 때 보았던 옥분의 초라해진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말았어요. 은채가 운전대를 잡으며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삼촌한테 연락할까? 아니야, 일단 확인만 하고 바로 돌아오자. 가족 일인데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 은채는 기태가 알려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골목 어귀로 차를 몰았죠.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달려들어 은채의 입을 막았어요. 기태는 근처 전신주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태가 발버둥 치는 은채의 귓가에 차갑게 입술을 대고 속삭였죠. 은채야, 속아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멍청하게 정에 휘둘릴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이제 네가 우리 대신 지옥으로 가줘야겠어. 우리 엄마가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거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은채가 마주한 곳은 먼지가 자욱하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폐물류 창고였어요. 은채는 손발이 단단히 묶인 채 낡은 철제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옥분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옥분이 은채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찢어지는 고함을 질렀어요.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잠이 오니? 호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나갈 때가 내 인생 마지막 전성기였어. 이제 너는 여기서 평생 나가지도 못하고 썩게 될 거야. 내 엄마가 오면 너희 둘을 같이 이 창고 지하에 묻어버릴 테니까 각오해. 은채는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옥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옥분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죠.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마석구 같은 인간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자수하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서 선처를 부탁해 볼게요. 정말 살인범이 되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수인가요? 옥부는 은채의 말에 광기 어린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얼음물을 은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옥분이 바닥을 뒹구는 빈 양동이를 거칠게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선처?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나를 동정하고 훈계해. 내가 살인범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내 인생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 너랑 내 엄마가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꼴을 봐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거든. 기태야, 어서 한설아한테 전화 걸어라. 당장. 그 시각 설아는 은채가 귀가 시간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설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한도준과 제의를 즉시 소집했어요.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짚으며 한도준에게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도준아, 은채가 연락이 두절됐다. 마석구가 탈옥했다는 소식은 아까 들었지? 분명히 그 인간이 은채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 어떻게든 위치를 찾아내야 한다. 내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한도준은 이미 방탄복을 챙겨 입고 권총을 점검하며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한도준이 설아의 떨리는 어깨를 묵직한 손으로 누르며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누님, 진정하십시오. 마석구가 은채를 납치했다면 분명히 누님께 연락이 올 겁니다. 돈이든 경영권 포기 각서든 요구할 게 뻔하니까요. 제이야, 은채 시계에 심어둔 정밀 위치 추적기 신호는 잡히고 있나? 제이는 노트북 화면에 뜬 복잡한 위성 지도와 전파 그래프를 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제이가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리며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삼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마석구 일당이 군사용 전파방에 장치를 썼나 봐요. 신호가 근처까지는 잡히는데 정확한 좌표가 나오질 않아요. 이 좁은 구역에 창고가 수백 개인데 일일이 뒤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드론을 띄워서 근접 신호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설아의 전용 휴대전화로 발신 번호 제한 표시가 뜬 화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어요. 화면 너머에는 결박된 채 차가운 물에 젖어 온몸을 떨고 있는 은채의 처참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마석구의 흉측한 얼굴이 화면 중앙에 나타나며 비릿하게 웃었죠. 한설아 회장님, 따님이 아주 예쁘게 떨고 있네요. 은채를 살리고 싶으면 1시간 내로 경영권 포기 각서랑 해외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가지고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와. 경찰 부르거나 꼼수 부리는 순간 이 창고는 따님과 함께 공중분해될 거니까 선택 잘해. 설아는 화면 속 은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설아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마석구를 향해 서늘한 분노를 담아 대꾸했습니다. 마석구, 네가 원하는 건 결국 돈과 설원그룹의 권력이지? 내 딸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는 그 돈 구경도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약속 장소 보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단 내 딸이 무사하다는 걸 1분마다 확인시켜라. 전화가 끊기자 설아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죠. 한도준이 설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님, 혼자 가시는 건 적들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저와 보안팀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겠습니다. 제이가 드론으로 근거리 해킹을 시도할 테니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세요. 은채는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약속합니다. 설아는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가 차 문을 열며 비장한 각오가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준아, 나는 지금 회장이 아니라 엄마로서 내 딸을 구하러 가는 거다. 네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는다. 제이야,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방해 장치를 무력화시켜라. 이제 우리 가족의 모든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자꾸나. 설아의 차량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석구가 지시한 장소로 거침없이 달려나갔죠. 창밖으로는 다시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설아의 눈동자에는 딸을 구하겠다는 간절함과 악인들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지옥 같은 창고 안에서 은채는 공포에 떨면서도 엄마가 자신을 반드시 구하러 올 것임을 믿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광기에 젖은 옥분과 기태, 그리고 탐욕에 미친 마석구의 칼날 앞에 설아는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최후의 도박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모든 것을 건 이 밤의 끝에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지 폭풍전야의 무거운 정막이 도심 전체를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심 외곽의 폐공장 부지 근처에는 서치라이트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깔려 있어요. 설아는 비장한 표정으로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빗속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진흙 탕물이 설아의 값비싼 구두를 더럽히고 옷깃을 차갑게 적셨지만 설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인 은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약속 장소인 낡은 컨테이너 앞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리며 마석구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마석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설원그룹의 한설아 회장님답네.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겠어. 딸 목숨 앞에서는 그 잘난 자존심도 다 던지고 여기까지 혼자 나타나고 말이야. 자, 내가 시킨 서류들은 다 챙겨왔겠지? 시간이 1분 지날 때마다 은채 손가락이 하나씩 위험해질 텐데 말이야. 어서 내놔. 설아는 품속에서 두툼한 가죽 가방을 꺼내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마석구, 네가 원하는 건 이 서류와 해외 계좌 비밀번호잖아. 내 딸은 어디 있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내 눈으로 은채가 무사한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방을 넘길 수 없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장 은채를 내 눈앞에 데려오란 말이야. 설아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를 뚫고 컨테이너 주변을 강렬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석구는 혀를 차며 무전기에 대고 누군가에게 짧고 거칠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컨테이너 안쪽의 모니터가 켜지며 결박된 은채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졌죠. 은채는 물에 젖어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엄마를 향해 소리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옥분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은채의 목 근처를 겨누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석구가 가방을 향해 탐욕스러운 손을 뻗으며 설아에게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죠. 확인했으면 이제 그 가방 이리 내놔. 당장.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났으니까 멍청한 꼼수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 가방만 넘기면 은채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다. 어서 넘겨. 설아는 가방을 건네주는 척하며 슬며시 가방 손잡이에 달린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제이가 설계한 특수 마취가스 분사 장치가 작동하며 순식간에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석구와 부하들이 당황하여 눈을 가리고 켈록거리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그 틈을 타 설아가 무전기를 향해 단호하고 절박하게 외쳤어요. 도준아, 지금이야. 당장 은채를 구해.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내 딸부터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 그 시각 실제 은채가 갇혀있던 폐물류 창고의 지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한도준과 정예 보안팀 요원들이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하강했죠. 옥부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한도준이 공중에서 날린 강력한 발차기에 맞고 저 멀리 나가떨어져 비명을 질렀어요. 한도준이 결박된 은채를 감싸 안으며 주변 요원들에게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은채 아가씨 확보. 주변에 있는 자들 전부 생포해라.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로를 전부 차단하고 저 여편니가 헛소리 못하게 당장 수갑 채워. 은채는 결박이 풀리자마자 한도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렸죠.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삼촌,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은 거예요? 마석구가 엄마를 해치려고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제발 엄마를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한도준은 은채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이며 다시금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도준이 무전기에 대고 상황을 보고하며 은채에게 대답했죠. 걱정 마라, 은채야. 누님 곁에는 우리 정예 요원들이 이미 매복해 있다. 마석구 그놈은 이제 끝난 목숨이야. 제이야, 방해 장치 해제는 다 끝났니? 지금 당장 경찰들 진입시키고 마석구 일당의 도주로를 막아라. 지금 당장. 창고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기태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혼비백산했어요. 기태는 혼자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엄마인 옥분조차 버려둔 채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기태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눕혔죠. 경찰이 기태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누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기태 씨, 당신을 납치 및 감금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꼴이 참 가관이군요. 변호사 선임권이고 뭐고 당신은 이제 끝났어. 순순히 수갑차. 기태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비굴하게 울먹이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마석구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저 진짜 억울해요, 은채야.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면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기태의 비겁한 외침은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망하게 흩어져 갔죠. 한편 가스 연기가 거친 컨테이너 앞에서는 경찰들이 마석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마석구는 끝까지 저항하려 가슴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설아의 등 뒤에서 나타난 잠복 경찰들이 마석구의 손목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설아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마석구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설아가 분노와 멸시가 섞인 목소리로 마석구에게 강하게 쏘아붙였어요. 마석구, 너 같은 인간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내 탐욕이 오늘 너를 이 차가운 수갑 속으로 끌어들인 거다. 평생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추악한 죗값을 치르며 썩어가거라. 다시는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마석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설아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마석구가 광기 서린 눈으로 낄낄대며 큰 소리로 웃어댔죠. 한설아, 네가 이긴 것 같지? 세상 참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언젠가 다시 나가면 내 딸년 목부터 따버릴 테니 어디 한번 잘 버텨봐.
나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마석구의 위협은 제이가 보낸 결정적인 소식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이가 현장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마석구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방금 아저씨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그 전 재산들, 제가 전부 동결시켰거든요. 이제 아저씨는 변호사 선임할 돈 한 푼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됐다고요. 당신이 믿던 그 조직들도 이미 경찰에 꼬리 자르기 당했으니까 꿈 깨시죠. 마석구는 제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옥분 역시 창고 안에서 요원들에 의해 머리채가 휘날린 채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옥분은 헝클어진 머리로 은채를 보며 악담을 퍼부으려 했지만 아들인 기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옥분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진흙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죠. 기태야, 내 새끼 기태야. 너희가 감히 내 아들을 잡아가. 이 나쁜 년들아, 내 아들 살려내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 도둑년들아. 은채는 옥분의 절규를 지켜보며 연민 대신 차가운 냉소만을 보냈어요. 은채가 옥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마지막까지 정말 추하고 역겨우시네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거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당신들이 비웃었던 우리 엄마와 나의 소박한 삶이 당신들의 그 천박한 욕심보다 수천 배는 더 고귀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어요? 비가 점차 잦아들고 새벽 공기가 선선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죠. 설아와 은채는 경찰서 앞 마당에서 드디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어요. 설아가 은채를 품에 꼭 안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 때문에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딸, 이제 다시는 무서운 일 없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은채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은채가 엄마의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저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벌 받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랑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삼촌이랑 제이랑 다 같이요. 한도준은 조카와 누나의 재회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보안 요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이 역시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은채에게 다가와 쑥스럽게 말을 건넸죠. 은채야, 정말 다행이야. 너 얼굴 보니까 이제 살 것 같다. 너 잘못됐으면 나 정말 이 세상 전부 다 해킹해서 망가뜨렸을 거야.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내가 내 주변 경호는 예전보다 100배는 더 신경 쓸게.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 뒤 현장에는 정의로운 승리의 기운이 가득 감돌았어요. 납치와 폭력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려 했던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설아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오며 저 멀리 떠오르는 새벽녘의 희미한 빛을 고요하게 응시했죠. 그 빛은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모녀에게 보내는 세상의 따뜻한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겪은 수모가 가장 높은 곳에서의 정의로운 결말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오직 진실한 사랑과 신뢰만이 남았어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세상이 다시 평온한 빛을 되찾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1년 전 모녀가 무시당하며 걸어 들어왔던 라온 호텔의 대연회장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꽃장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설원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은채를 축하하기 위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연회장 안으로 모여들고 있죠. 은채는 아빠가 남겨주신 은색 시계를 손목에 정성스럽게 차고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조심스럽게 응시했어요.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이가 대기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제이가 은채에게 다가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죠. 은채야, 아니 이제 강은채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은채야. 네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다 아니까 오늘 이 취임식이 나한테도 정말 가슴 벅차게 느껴져. 은채는 제이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눈빛으로 전했어요. 은채가 제이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앞으로 설원그룹의 기술 책임자로서 나를 더 많이 도와줘야 해, 제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사업도 네가 말했던 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게 곁에서 지켜봐줘. 제이는 은채의 손등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며 든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걱정 마, 내 실력 알잖아. 세상에 그 어떤 나쁜 해커도 우리 재단의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게. 자, 이제 시간 다 됐다, 은채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회장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가자. 내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게. 은채는 제이와 함께 연회장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은채는 단상 위에서 낮은 곳을 살피는 경영을 하겠노라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던 설아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죠. 취임식이 끝난 후 호텔 근처의 한적한 골목 안쪽에는 향긋한 꽃냄새가 가득한 작은 꽃집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선에서 물러난 설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꽃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취임식을 마친 은채가 꽃집 문을 열고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죠. 엄마, 저 왔어요. 취임식 무사히 잘 끝냈어요. 삼촌이랑 제이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프리지어 꽃다발 만들어서 같이 가요. 엄마. 설아는 꽃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향해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설아가 은채의 분홍빛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장하다 은채야. 이제 네가 이끄는 설원그룹은 1년 전에 그 천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를 거야. 은채야, 내가 이 꽃집을 하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겠니?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쳐도 마음속에 향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시들어버린 조화와 다를 바 없는 거란다. 은채는 엄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죠. 은채가 엄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엄마. 1년 전 그 호텔 방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람을 차 종류나 옷차림으로 비웃던 그들이 얼마나 가여운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저는 엄마처럼 주변을 따뜻한 향기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셔도 정말 기뻐하시겠죠, 엄마. 설아는 은채를 품에 꼭 안으며
창밖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녀가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꽃집밭길 건너편에는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전단지 뭉치를 들고 서 있어요. 1년 전 그토록 화려했던 옥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고 거친 손으로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돌리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었죠. 옥부는 찬 바람이 부는 길바닥에서 낡은 목도리를 여미며 옆에 앉은 기태를 나무랐어요. 기태야, 너는 사내 자식이 돼서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을 거야? 이 전단지 다 못 돌리면 오늘 저녁에 라면 한 봉지도 못 사 먹어, 기태야.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꿈만 같구나. 그 독한 모녀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개고생을 안 했을 텐데 억울해 죽겠다.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던 기태는 옥분의 구박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며 일그러진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놈의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귀에 딱지 않겠어요. 벌써 1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나도 일하고 싶어도 다리가 이 모양이라 아무 데서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때 은채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냐고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기태의 말에 옥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옥분이 전단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서러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어요.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명품 가방 들고 호텔 드나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지옥 같으니 원. 저기 저 화려한 호텔 전광판 좀 봐라. 저게 다 우리 거였어야 했는데 기태야. 옥분의 손가락이 가리킨 호텔 대형 전광판에는 은채의 취임 소식과 설원그룹의 사회공헌 소식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옥부는 전광판 속 은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넋을 놓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남루한 차림의 옥분을 피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행인이 전단지를 돌리려는 옥분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죠.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으면 길 막히잖아요. 정신 사나우니까 저기 구석으로 가서 우시든지 하세요. 아줌마. 멀쩡하게 생겨서 외길 한복판에서 이러고 계신데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옥부는 행인의 무시 섞인 발언에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섬주섬 다시 모았어요. 1년 전 은채 모녀가 호텔로 걸어올 때 자신들이 던졌던 비웃음이 이제는 수만 배의 무게가 되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옥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마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붉은 노을로 물드는 평화로운 저녁이에요. 은채와 설아는 꽃집 문을 잠그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1년 전처럼 여전히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하게 대지를 밟았어요. 호텔 앞 광장을 지나가던 중 은채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들이 처음으로 무시당하며 걸어왔던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설아가 은채의 손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은채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니? 혹시 다시 그때의 서러운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픈 거니, 은채야? 은채는 엄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은채가 노을빛에 반짝이는 아빠의 시계를 소중하게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잖아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걷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하기 때문에 내 발로 걷는 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엄마. 설아는 딸의 성숙한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깊게 끄덕였죠. 설아가 저 멀리 타오르는 노을을 응시하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래, 은채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누군가를 비웃는 가시돋친 말 대신 따뜻한 배려의 씨앗을 심으며 가자꾸나. 그게 바로 내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일 거야. 두 모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옥분의 초라한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은채와 설아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에 묻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세상은 이제 그들을 설원 그룹의 회장 모녀가 아니라 진정한 품격과 고결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겪었던 수모는 가장 높은 곳에서의 정의로운 승리로 피어났고 그들의 삶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굽히지 않는 신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반전의 서사는 그렇게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찬란한 마침표를 찍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산책로 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품격이란 거칠애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잃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참 시원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욕심만 부리던 그 집안의 비참한 결말을 보니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은 틀린 게 하나 없네요. 진짜 명품 같은 사람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은채와 설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늘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환하게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